수술실 앞 전광판에 뜬 기증자 이름이 고성희로 바뀌는 순간 이지혁은 숨이 턱 막혀서 손끝부터 차갑게 식어갔는데요. 이지혁은 겉으로는 늘 완벽했어요. 일도 잘하고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는 더더욱 빈틈이 없었죠. 비혼주의라는 말도 마치 자신의 철학처럼 담담하게 내뱉곤 했는데요. 그런데 그 단단함 뒤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심장이요. 오래전부터 망가져가고 있었고 이제는 시간을 버는 정도가 아니라 결단을 해야 하는 지경까지 와버렸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박성재였고요. 박성재는 금수저로 태어나 뭐든 쉽게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지혁 앞에서는 늘 진심이었어요. 둘은 아주 가까운 친구였으니까요. 박성재는 어느 날 이지혁이 숨을 고르며 벽에 기대는 모습을 보고 말이 끊겼습니다. 야, 너 왜 이래? 그냥 피곤한 거 아니지? 이지혁은 웃는 척 했는데요. 웃는 얼굴이 이상하게도 너무 얇게 붙어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얇음을 놓치지 않았고요. 결국 이지혁은 병원 진단서를 보여줬습니다. 박성재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여기에서부터 박성재의 시간이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기증자만 나오면 산다는 말이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 줄 그때는 몰랐죠. 그 와중에 지은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늘 밝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지혁을 오래 좋아했죠. 대학 선후배 사이였고 용기 내서 고백도 했었습니다. 결과는 거절이었고요. 지은호는 상처를 숨긴 채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이지혁이 무심하게 던지는 말 한마디, 조용히 건네는 배려 하나에 마음이 다시 흔들리곤 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은호는 박진석 회장이 추진하는 사회공헌 카페 리뉴얼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맡게 됐고 현장 미팅에서 이지혁과 마주쳤습니다. 이지혁은 박진석 회사 쪽 일을 돕는 자리였고요. 지은호는 가슴이 덜컥했지만 겉으로는 프로답게 손을 내밀었죠. 선배, 오랜만이에요. 이지혁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사람 특유의 여유가 아니라 어딘가 억지로 버티는 느낌이었죠. 지은호는 그 순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그게 어디까지인지 몰랐습니다. 한편 박진석 회장의 집안은 조용히 폭풍 속이었어요. 박진석은 2대째 기업을 이끄는 성공한 기업가였고 호탕하고 거침없는 스타일로 유명했는데요. 문제는 그의 재혼 상대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아름다운 외모로 사람들을 홀리는 데 능했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생을 계산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죠. 자수성가한 사업가와 결혼해 딸 박영란을 낳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 벼랑 끝을 맞봤고 결국 박진석과 결혼해 단숨에 삶을 바꿨습니다. 다만 그 삶을 지키는 방식이 너무 위험했어요. 권력과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게 만들었거든요. 박진석은 어느 날 고성희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모든 계좌를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카드도 막혔고 현금도 끊겼고 집 안 사람들에 대한 접근도 제한됐습니다. 고성희는 한순간에 화려한 집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성희가 조용히 물러날 사람이었겠어요? 고성희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우아함이 아니라 살아남겠다는 집착이요. 그녀의 마지막 줄은 딸 박영란이었습니다. 박영란은 대학원생이자 화가로 늘 우아하고 조용했는데요. 고성희의 보호 속에서만 자라온 탓에 세상에 경계를 세우는 방식이 단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박영란은 엄마가 생각하는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최근 들어 점점 또렷하게 깨닫고 있었고요. 엄마, 이제 그만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박영란가 처음으로 반항하던 날 고성희는 웃었어요.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영란아, 너는 아직 몰라. 세상은 착하게 산 사람 편이 아니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영란은 집안에 숨겨져 있던 금고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지킬 돈이 어디 있는지라는 질문을 실수로라도 던져버린 거였죠. 고성희는 그 순간 박영란의 눈빛에서 확신을 얻습니다. 내가 찾는 게 영란 손에 있다. 그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고성희는 주변을 흔들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 뜻하지 않게 지강호가 걸려들었습니다.
지강호는 지은호의 남동생이고 욕심은 많지만 부지런하지 않고 불만이 많았죠. 늘 누나와 비교당하며 자격지심을 키워왔고요. 그런 지강호에게 고성희는 달콤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강호야, 딱 한 번만 도와주면 내 인생이 달라져. 누나한테도 당당해질 수 있고. 지강호는 처음엔 겁을 냈지만 마음속 깊이 숨겨둔 열등감이 고성희의 말을 받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강호는 지은호의 휴대폰을 몰래 만지게 됩니다. 지은호가 맡은 리뉴얼 프로젝트 자료 속에 박진석 회사 내부 일정과 관련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지혁 이름도 있었고요. 지강호는 이게 큰 돈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해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권력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한편 이지환은 그 모든 소용돌이의 바깥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이지혁의 남동생이고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였죠. 체대 출신의 멋진 피지컬을 가졌지만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뒤로 삶의 의욕이 꺾여 있었습니다. 박영나 곁에서 일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냥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였고요. 그런 이지환이 어느 순간부터 박영나를 지켜보게 됩니다. 박영나가 엄마 고성희와 부딪힐 때마다 눈을 내리깔고 참는 모습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자기가 매일 자기를 속이며 살아가던 방식과 닮아 있었죠. 아가씨, 요즘 괜찮으세요? 이지환이 조심스럽게 묻자 박영란은 대답 대신 아주 작게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정말 괜찮아서 나온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지환은 그걸 알아챘고 그 순간부터 나도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무기력하게 흐르던 이지환의 시간에 작은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밤 이지혁이 쓰러졌습니다. 그냥 휘청한 정도가 아니라 숨이 끊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고요. 그 장면을 지은호가 보게 됩니다. 카페 리뉴얼 현장 점검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주차장에서 이지혁이 가슴을 움켜쥔 채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뛰어가서 이지혁을 붙잡았습니다. 선배, 어디 아파요? 병원 가요, 지금. 이지혁은 괜찮다고 하려다가 끝내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나타났고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밀어내듯 이지혁을 부축하며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은호 씨, 오늘 일은 여기까지.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나중에 설명이라는 말이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갈 사람 앞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거든요. 지은호는 마음이 무너졌는데요. 이지혁이 자신을 밀어내는 게 사랑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죠. 좋아하는 사람이 아픈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던 거니까요. 병원에서 더 잔인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식 대기 없으면 위험하다는 말이요. 박성재는 그날 이후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습니다. 돈도 인맥도 동원했고 박진석 회장에게도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했는데요. 박진석은 단칼에 거절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성재야, 내가 살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겠다. 하지만 내 집안 정리부터 끝내야 한다.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고성희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더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실제로 고성희는 계좌가 막히자 영나가 가진 것을 찾기 위해 선을 넘어버렸고요. 박영나를 압박하다가 끝내 박영나의 작업실까지 찾아가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박영나는 그날 처음으로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한 거야. 그 한마디가 고성희의 자존심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나를 붙잡으려다 옆에 있던 이지환의 팔에 막혔고요. 이지환이 낮게 말했죠. 그만하세요. 더 가면 진짜 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갑니다. 고성희는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애가 뭘 알아. 너는 그냥 운전이나 해. 그 말이 이지환을 찔렀습니다. 이지환은 늘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박영나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지환은 처음으로 강하게 눈을 맞췄습니다. 그 눈빛에 고성희가 잠깐 멈칫했는데요. 고성희가 멈췄다는 건 지금 그녀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결국 박진석은 결심합니다. 고성희를 관리하기로요. 말은 관리지만 사실상 고성희의 움직임을 완전히 끊어놓는 조치였는데요. 고성희는 그걸 감옥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성희는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목적지는 부산이었어요.
거기에 자신이 숨겨놓은 마지막 카드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 카드가 돈인지 증거인지 아니면 사람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고성이가 부산으로 내려가면 무슨 일이든 터질 거라는 것. 부산에서 고성이는 예상보다 빨리 덫에 걸립니다. 박진석이 보낸 사람들이 고성이를 따라붙었고 고성이는 결국 병원 건물 안으로 밀려 들어가듯 갇히게 됐는데요. 고성이는 그곳에서 정신과 진단이라는 이름의 굴욕을 겪습니다. 자신이 미친 게 아니라 세상이 자신을 미치게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에게 그 공간은 더 잔혹했죠. 고성이는 그 안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순해진 척했고 말을 아꼈고 약도 삼켰는데요. 그건 반성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고 끝내 새벽의 틈을 파고 빠져나옵니다. 그 탈출은 성공이었지만 그 순간부터 고성이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되찾을 것만 보였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고성이는 박영란을 찾으러 병원 근처에 나타납니다. 박영란가 그 병원에 있다는 정보가 누군가에게 새어나갔고 그 누군가가 지강호였다는 사실을 지은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란을 향해 다가갔고 박영란은 뒤로 물러섰는데요. 그때 이지환이 박영란을 가로막습니다. 고성이는 그 장면에서 이를 악물었어요. 너희 둘 지금 날 우습게 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성이는 사람들 사이를 밀치며 박영란 쪽으로 달려듭니다. 박영란은 본능적으로 도망쳤고요. 이지환은 박영란을 따라가며 고성이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다만 고성이의 속도가 이상할 정도로 집요했어요. 마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아는 사람처럼요. 그때 도로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한 고성이가 차에 부딪혔고 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박영란은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지는 걸 느꼈어요. 미웠고 원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라는 단어가 목을 조이는 듯 올라왔습니다. 고성이는 결국 뇌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들은 박진석은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어요. 성재, 정확히는 박성재는 그 담담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은 말합니다. 연명치료는 길게 끌 필요 없다. 기증 절차 밟아. 박성재는 그 말에서 정리라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박진석에게 고성이는 아내라기보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박성재는 그 결정이 잔인하다는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머릿속에 이지혁이 떠올랐습니다. 이지혁이 살아야 했습니다. 이지혁이 죽으면 박성재의 삶도 같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나온 말이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뒤흔들었습니다. 고성희의 심장이 이지혁과 희귀하게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요. 박성재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심장이 내려앉았는데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 싶으면서도 이상하게도 너무 딱 맞아떨어져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누군가가 짜놓은 그림 같았거든요.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은호를 만났습니다. 이지혁이 거절했던 그 고백, 그 뒤에 진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이제는 설명해야 했으니까요. 지은호는 박성재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나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걸요. 성재 씨, 선배 많이 안 좋아요? 박성재는 고개를 숙였다가 결국 말합니다. 은호 씨, 지혁이 이식이 필요해. 시간이 별로 없어. 지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좋아하던 사람이 거절했던 기억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돌아와서 가슴을 때렸어요. 나랑 엮이면 안 되는 이유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건가 싶어서요. 지은호는 울음을 삼키며 묻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하면 돼요? 박성재는 잠깐 망설였는데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기증자가 하필 고성희야. 지은호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가늘어졌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재혼 상대, 박영란의 엄마 그리고 여러 사람을 찢어놓은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지은호는 그 심장이 이지혁 가슴에서 뛰게 되는 장면을 상상하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살려야 한다는 생각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감정이 서로 목을 조였죠. 그 사이 박영란은 병원 복도에서 혼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엄마를 미워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 곁에 이지환이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옆에 앉아줬습니다.
박영나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나 엄마가 이렇게 되길 바란 적은 없었는데. 이지환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박영나는 그 말에 울음이 터졌고 이지환은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지환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서울에서는 이지혁의 가족들이 어렴풋이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이상철은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라 집안에서 숨기는 걸 싫어했는데요. 이지혁이 자꾸 집을 피하고 몸이 말라가고 눈빛이 어두워지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다정은 전직 초등교사답게 작은 변화에도 예민했고요. 조옥래는 손주들의 얼굴만 봐도 속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 김장수는 조옥래와 절친하게 지내며 그 집 분위기를 늘 따뜻하게 붙들어주고 있었죠. 조옥래가 김장수에게 슬쩍 말합니다. 장수야, 지혁이 눈이 옛날 상철이 눈이랑 비슷해졌어. 뭔가 크게 숨기는 눈이야. 그 한마디가 이상철을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상철은 이지혁을 불러 앉혀놓고 단호하게 묻습니다. 이지혁, 너 요즘 뭐 숨기냐? 가족이 웃음이냐? 이지혁은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입술을 깨물며 말해버립니다. 아버지, 나 시간이 없어. 그 말에 김다정이 얼굴이 새하얘졌고 이수빈은 울면서도 머릿속 계산을 굴립니다. 이게 알려지면 내일도 내 미래도 다 꼬이겠지? 라는 계산이요. 이수빈은 밝고 애교도 많지만 손해보는 일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 계산 위로 진짜 두려움이 덮치기 시작합니다.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게 갑자기 너무 사소해 보였죠. 이렇게 모든 인물의 감정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꺼번에 흔들리는데요. 정순이는 또 다른 지옥을 겪습니다. 지강호가 고성희와 엮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정순이는 식당에서 일하다가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강호야, 너 왜 그랬니? 누나가 얼마나 애썼는데. 지강호는 변명했지만 그 변명은 결국 자기 비겁함을 더 크게 보여줬습니다. 지은호는 동생을 끌어안고 울다가도 이지혁 생각이 나면 다시 정신을 붙잡아야 했어요. 누나로서, 그리고 이지혁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요. 드디어 결정을 내려야 할 밤이 옵니다. 고성희의 심장을 이지혁이 받을지 말지요. 이지혁은 처음엔 거부합니다. 싫어. 그 사람 이름이 내 몸에서 계속 울릴 것 같아. 박성재는 그 말에 눈이 빨개집니다. 야, 내 자존심이 내 목숨보다 중요해. 너 없어지면 나는 뭐 붙잡고 살아. 이지혁은 박성재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은호의 얼굴이 떠오르죠. 자신이 거절했던 그 고백, 그 후에도 변함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마음요. 이지혁은 문득 생각합니다. 살아야 그 마음의 답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지혁의 결심이 서는 순간 또 하나의 불씨가 튀어오릅니다. 박영나가 우연히 엄마 고성희의 가방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봉투를 발견하는데요. 봉투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심장, 그게 전부의 시작이야. 박영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고성희가 단순히 돈만 쫓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확 들어버렸거든요. 고성희는 마지막까지 뭔가를 알고 있었고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었던 걸까요? 박영나는 이지환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지환 씨, 나 이거 봤는데요. 우리 지금부터 진짜 위험해질지도 몰라. 이지환은 봉투를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표정이 예전처럼 무기력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리고 그 밤, 이지혁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박성재는 숨을 내쉬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아주 작게 웃어 보입니다.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무릎이 풀려 앉아버리고요. 이상철은 말이 없었습니다. 김다정은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앉아 있었고 조옥래는 김장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눈물로 화장이 지워지면서도 처음으로 돈이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는 감정을 배웁니다. 그런데요. 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 박진석이 박성재에게 아주 낮게 말합니다. 성재야, 이 일 끝나면 너도 선택해야 한다. 박성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등을 돌렸고 박성재는 그 뒷모습에서 고성희가 남긴 메모와 같은 냄새를 맡았거든요. 누군가의 비밀이 이제 막 열리려는 느낌 말이에요.
이지혁의 심장이 정말 고성희의 심장으로 다시 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성희가 남긴 전부의 시작이라는 말은 대체 누구를 향한 경고일까요? 박영라가 발견한 봉투 하나가, 박진석의 침묵 하나가, 지은호의 흔들리는 사랑 하나가 앞으로의 화려한 날들을 더 잔인하게 반짝이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